네, 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 김영래 회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장기 요양기관이라든가 방문 목욕, 또 이제 주야간 보호,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시설, 장기 요양기관 어떤 시설이나 이런 이제 노인 복지기관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행정 처분을 받고, 다양한 문의를 하시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뭐 환수 처분 관련된 이의 신청, 심사 청구라든가 업무정지 처분에 관해서 행정 심판을 진행을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항상 질문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행정 제재 처분에 대한 어떤 승계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행정 처분을 받게 되게 되면 보통 해당 그 기관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으십니다. 왕왕 있으신데, 근데 행정처분 이후에 양수인에 대한 이러한 이제 행정청이 이제 행정처분과 일선 시청, 구청 이런 이제 행정처분과 건강보험공단의 이제 환수처분 이제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노인장기요양법 제 37조의 어떤 사를 보면은요, 거기 행정 제재 처분에도 어떤 승계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는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다만 공단의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이제 환수 처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승계에 관한 규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수에 관한 부분들은 승계되는 것들이 아니다. 양도 양수한다고 해서 승계되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반 후에 행정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양수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제 승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법 제 37조 이제 4의 제 2항을 보면은요, 행정 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양수인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이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이 조만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를 폐업을 한 후에 새로이 지정받은 기관에 이제 이전 기관의 행정처분 이제 승계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처분청에서 기존 기관과 신규 기관 간의 시설, 장비 및 종사자와 수급자의 동일성 등을 이제 검토해서 양도 양수 여부를 이제 확인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근데 신규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종전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인 경우에는 동법 제37조 4에 따라서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승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게 되면 그 처분이 3년간 승계된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셔서 내가 새로이 이거 폐업하고 새로이 코드 받아가지고 했는데 나한테 왜 행정적인 제재를 취하냐?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법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실 때는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업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제재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라든가 취소를 당하게 되면 사업을 영영 못하십니다. 뭐 그 밖에 다른 부분은 뭐 세무나 노무나 법률 같은 경우는 다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완전히 못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 뭐 업무 취소 처분 이런 거 받아버리면은 사업을 아예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불시에 현지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현지조사 나오는 것들이 뭐 노인 장기 요양 시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 거고 병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로 나와서 조사를 하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가 해당 보건소에서 불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복지나 의료에 관련 것들은 항상 현지 조사를 나와가지고 공단에서 환수 처분을 때리고 업무 정지를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뭐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약국, 뭐 병원, 병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 조사에 대해서 잘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노인 장기 요양법에 근거하는 건데요. 좀 말씀드릴게요. 현지 조사를 이제 종료 후에 이제 대표자에게 조사 기간 동안 이제 확인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이제 받고 있죠. 근데 이 확인서를 내밀었을 때 담당 공무원이 내밀었을 때 대표님들이나 시설장님들이 막 거부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단 직원들이 굉장히 고압적이죠. 뭐 예전에 뭐 10년, 20년 전에 뭐 법원 검찰이나 법원 공무원들 굉장히 고압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수사기관, 특히 검찰 공무원들 굉장히 강압적이고 뭐 권위적이고 갑질 행사 굉장히 많은 것처럼 공단에 가끔가다 보면은 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간혹가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뭐 이거 서명 안 하게 되면 뭐 아시죠? 우리가 뭐 형사고발하고 사업 못 하실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뭐 겁박하고 해가지고 사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다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서를 서명을 이제 거부를 하면 이에 대해서 행정제기나 고발이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법률 검토를 하고 보건복지부 물어봤어요. 보건복지부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답변하는 게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로 소신껏 대응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서가 강요에 의해서 작성되었거나 증빙 자료 등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이제 생각된다. 행정처분에가 이의가 있을 시에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좀 뭐 약간 이제 힌트를 줬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입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받으실 때 그런 강압적인지 아닌지는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주장만 갖고는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사 들어가셨을 때 휴대폰이나 녹음기를 켜놨다고 해가지고 위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게 되게 되면 조사 받을 때 녹음기를 켜놓고 하게 되면은 조사 받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뭐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면서 당신 말이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 우리 고발할 거야. 뭐 장난한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딱 고압적인 내용을 이제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뜨고 녹음 내용 해서 이거 봐라 고압적이고 해서 이거 행정상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뭐 조사가 뭐 강압적이고 고압적이었다면 뭐 민원과 관련해서 뭐 현지 조사 시 조사자가 뭐 최대한 뭐 상황을 고려해서 뭐 이제 이제 사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뭐 이제 뭐 보건복지부나 이제 건강보험 이제 본사 쪽에서도 뭐 잘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이제 시행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람 문제가 같고요. 그 조직의 문화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행정기관은 그 안에 조직의 문화가 있고요. 신입도 굉장히 이게 들어왔다가 그 문화에 젖어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뭐 법무법인에 뭐 15년 전이나 그때 있었는데 그때서도 뭐 보면은 법원 검찰이나 이런 데 일 가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뭐 강압적이고 고압적이었어요. 뭐 가게 되면 놓고 가세요. 틱틱거리고 막 이제 민원인이 왔는데 하고 지금 뭐 행정기가 굉장히 서비스가 좋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뭐 법원 검찰이나 이런 데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지금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바야. 또 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뭐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 있다고 하더라고. 뭐 사회복지 기관이라든가 뭐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 담당자분들 가끔은 오시면은 얘기를 하시는 게 이거 사회복지 공무원들 진짜 분칠을 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가게 되면 뭐 틱틱거리고 뭐 내가 뭐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뭐 을과 갑 간의 이런 관계처럼 굉장히 고압적인 직원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사회복지 공무원 담당 만나러 갈 때는 굉장히 주눅 들어서 소신껏 얘기가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우리 행정기관 문화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인데 행정 서비스잖아요. 국가 행정 서비스인데 그러려면은 민원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우리가 뭐 공무원 윤리 강령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조직 문화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검찰이 이런 부분에서 뭐 쇄신하자는 부분도 많고 또 수사기관 쪽에서도 뭐 굉장히 좀 문화도 많이 바뀌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이제 공직 문화도 좀 많이 바뀌고 대민원인을 위한 어떤 행정편이라든가 국민들이 행정기관 갔을 때 소신껏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마련되기를 하는 바람에서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 이제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노인복지 시설, 노인복지 시설, 주야간 방문 목욕 이런 장기 요양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많이 좀 내용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양한 기관들 이제 노인복지 관련된 기관들 자문을 하다 보니 다음에 시설장님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고 물어보시고 하시고 이런 노인 시설은 행정처분이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시고 그래야지만 뭐 최소한의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항상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